네,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업캐스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다운캐스팅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업캐스팅, 형태를 올려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운은 내려주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예, 거기까지만 아시면 거의 다 아신 거예요. 코드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몇 가지 규칙이 따라 붙겠죠. 다운캐스팅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운캐스팅을 먼저 정의를 한다라면요, 업캐스팅 된 인스턴스의 참조를 다시 자손 클래스 타입의 참조로 바꾸는 것, 즉 업 시켜 놓은 것을 다시 다운 시켜주고, 원래 도부를 bird로 관리했는데 bird를 다시 도부로 내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이런 업캐스팅의 반대에 해당되는 다운캐스팅에도 조건이 따라 붙게 됩니다. 자, 밑에 조건을 보시면요, 업캐스팅 된 인스턴스만 다운캐스팅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생뚱맞게 bird 타입으로 만든 것, 업캐스팅이 안되고 bird 자체로 만든 것을 야, 도부가 되어라,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업된 것만 다운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자손 타입 이외에는 다운캐스팅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도부로 만들었는데요, 도부로 만들어서 bird로 관리해서 쓰던 객체가 있는데, 도부로 만들어서 이 객체를 다운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부로 다운하지 않고 치킨으로 다운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 원래가 도부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도부로 만든 것을 치킨으로 형변환 다시 해주겠다, 다운캐스팅 하겠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업캐스팅 때는 생략이 가능했는데요, 다운캐스팅에서는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해야만 한다. 즉 다운캐스팅에서는 형변환 연산자를 생략할 수 없다. 이때 형변환 연산자는 이렇게 쓰면 되죠. 인스턴스 객체 변수명이 만약에 아까 우리가 bird b로 관리했다면 b 했고, 자료형 하면 얘는 원래 도부였으니까 괄호 열고, 자료형은 그쵸, 도부였죠. 그럼 도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변환의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조건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쉽죠? 그래서 다운캐스팅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운캐스팅을 사용하는 이유 너무 뻔하죠? 사용 이유, 업캐스팅 되어 참조가 숨겨진 자손 타입의 메소드, 얘는 원래 접근이 안 됐죠. 업캐스팅 됐을 때. 즉 도부 자체의 고유 기능은 bird 타입으로 관리되는 동안에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접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다시 다운을 해주면 접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유를 한다면, 보다 세밀한 자료형으로 참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bird로 다 통칭해서 관리했는데, 자 다음 새 나오세요 했는데 보니까 얘는 도부네, 넌 도부 그룹으로 관리해 줄게, 또는 도부의 고유 기능을 호출해 줄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운캐스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운캐스팅을 하는 방법은, 자 아까 B를 만들었었던 건데 도부로 괄호 열고 변수면 객체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손 클래스의 이름 괄호 사이에 집어넣어 주시고,
해당 인스턴스 변수, 객체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면 다운캐스팅이 됩니다. 쉽죠? 자, 다운캐스팅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객체 변수의 저장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뭐 다른 객체 변수는 자신의 타입입니다. 즉 이걸 말해요. 즉 원래 B는 도부였죠. 아까 우리가 이전에서 만들 때 B는 도부였기 때문에 도부로 형변환해 주고 난 다음에 이 B 객체를 도부로 형변환해서 일반적인 도부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도부 타입에다가 D에다가 이렇게 대입으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B 타입의 객체를 도부 타입으로 변환한 후 D 객체 변수에 대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운캐스팅이 다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인데요. 이거는 실습을 좀 한 뒤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코드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서 업, 다운, 샘플, 업다운 샘플이 있네요. 업다운 테스트. 업다운 캐스팅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자, 피니시 하시고요. 자, 업다운 캐스팅. 일단 프로젝트 메인은 클래스로 하나 만들 거고요. 메인 함수 포함.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bird 클래스, 새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bird 클래스요. 그래서 finish. 또 bird를 상속받은 dove 클래스. dove고 부모를 bird로 놓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들게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치킨 클래스를 만들게요. 치킨, 얘는 bird를 부모로 갖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피니시. 여기까지만 관리하고요. bird에는 메소드를 만들기를 public void에 fly 해서 println 새는 날 수 있다로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bird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했네요. 요건 저기 잘라낼게요. bird 있어야 되죠. bird의 고유 기능으로 fly를 넣어놓겠습니다. 넣어놓을 거고요. 도브로 가겠습니다. 도브에서는 똑같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정의 오버라이드를 할 겁니다. 도브, 예. 근데 우리 도시 비둘기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도시 비둘기라고 예를 들고요. 예. 요즘 비둘기들이 거의 잘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예. 도시 비둘기는 주로 걸어다닌다. 뭐 이렇게 재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해당되는 도브의 고유 기능으로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메소드를 public void에 piece 해서 평화의 상징,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치킨도 한번 해볼까요? 치킨도 똑같이 public void fly 기능이 있다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닭은
날 수가 없죠. 난다기보다는 단지 푸드득. 이 정도 놓겠습니다. 또 이제 치킨의 고유 기능, 치킨의 고유 기능으로 쿡이라는 기능이 있겠다 라고 한다면요, 프린트LN으로 해서 치킨은 역시 프라이드죠. 프라이드 예, 그냥 쓰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네, 프린트LN 이렇게 고유 기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위에 것은 오버라이드 한 거군. 이건 고유 기능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업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원래대로라면은 도브 타입의 D 해서 new 도브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맞죠? 예. 근데 업캐스팅이 반드시 생성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bird 타입의 B를 만들고 거기다가 D를 대입하겠다. 이것도 업캐스팅이 돼요. D 객체를 B 객체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이것도 업캐스팅입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여기 앞에다가 형 변환에 해당되는 bird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되는데, 업캐스팅 시에서는 이러한 캐스팅 연산자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호출 관계 나중에 보도록 하고, 또는 치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킨을 만드는 데는 바로 업캐스팅, 예, B2 해서 new 치킨 타입으로 형 변환한 생성한 것을 바로 B2의 bird 타입으로 저장을 한 것은, 이것은 업캐스팅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B2에 점 찍어 보면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fly는 존재합니다. 근데 원래 치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쿡 기능은 보이지 않죠. 숨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fly는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자, fly를 호출해 보면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그쵸, 난다기보다는 푸드 정도, 이거 누가 정의한 겁니까? 맞죠? 치킨에서 정의되어 있는 fly죠. 업 됐지만 부모의 fly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쵸, 자손 쪽에 있는 fly. 이유는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고유 메소드는 보이지 않고, 그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B2의 쿡 기능은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설명, the method cook is undefined for the type bird. 즉 bird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업캐스팅 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치킨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새로 봅니다. 그러니까 쿡이 없다. 이걸 만들든지 bird에다가, 예? 아니면 add to b2를 캐스팅해라. cast to b2, 이거 다시 내려주지 않으면 쿡을 부를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운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B2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킨 타입의 C1 해서 B2를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대입이 안 된다고요. 자, B2는 부모 형태로 관리되는 것이죠. B2는, 그쵸? B2를 치킨 타입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그쵸? 캐스트해라. add cast to chicken. 이런 식으로요. 그럼 캐스팅 연산자를 붙여주시면, 앞에 캐스팅 연산자를 붙여주시면은 C1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C1을 통해서
쿡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 캐스팅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저것은 바로 C1으로 저장을 한 거고요. B2를 바로 캐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치킨 타입으로 B2를 캐스팅하고 쿡을 불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오류가 나죠. 자, 왜 어디서 오류가 나는 거냐면요, 단순합니다. B2가 캐스팅된 것에서 불러야 되는데 B2에서 쿡을 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괄호를 이렇게 쏴주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캐스팅된, 치킨으로 다운 캐스팅된 것이고, 여기가 쿡이 되겠죠. 즉, 이렇게 호출해도 되고, 직접 캐스팅을 시켜서 저장을 하고 다시 쿡을 불러주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업 캐스팅과 다운 캐스팅에서 마지막 거, 일단 B, 지금 저 위에 보면은 bird 치킨으로 만든 거하고 도부, B2가 B가 도부 가지고 만든 것이죠. 이 도부를, 예, D를, 즉 D 객체를 캐스팅하려고 합니다. 뭐로? 원래는 도부로 해야 되는데 치킨으로 캐스팅을 한다라면요, 어떻게 되는지, 점 쿡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캐스팅할 때 오류가 나죠. 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cannot cast from 도부 to chicken.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D는 도부기 때문에 치킨으로 캐스팅할 수 없다. 예, 치킨으로 역할을 줄 수가 없다, 도부는. 물론 비둘기 가지고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다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없죠. 코드상에 이해를 돕기 위한 예로 새와 비둘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즉, 원래의 자료형으로는 캐스팅, 다운 캐스팅이 가능하지만 원래의 자료형이 아닌 것으로는 캐스팅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업 캐스팅 시도 마찬가지였죠. 상속 관계가 아닌 클래스를 업 캐스팅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바꿔본다라면 치킨을 extends bird 상속 관계가 아니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지워서. 그러면 치킨은 그냥 고유한 클래스죠. 그렇게 되면요, 보니까 치킨을 bird로 저장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 여기서 설명 또 보면 tim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chicken to bird. 즉, 치킨을 새로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B2라는 객체를 bird가 아닌 치킨으로 바꿔주면 가능하다, 오류를 수정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업캐스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치킨 클래스를 잠시 일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얘는 원래 extends bird였죠. 그렇다면 bird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다운캐스팅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원래의 자료형으로 내려주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캐스팅할 수 없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은 생각보다 쉽죠. 규칙 몇 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라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왜 써야 되는지부터 좀 정의 내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의 정의 부분을 보시면은,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인스턴스의 원래 타입을 확인하는 연산자다. 자, 메서드가 아닌 연산자이다. 자, 아까 우리 bird를 만들었는데 얘가 치킨으로부터 만들어진 bird였다라면,
부모로 관리되는 업캐스팅 되었다라면 이 bird는 원래 어디서 왔냐면 치킨으로부터 왔죠. 그때 이 B를 가지고 인스턴스 오브로 확인을 하면은 이 녀석이 원래 치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 연산자. 자, 메서드가 아닙니다.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연산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의 불린 값을 반환해 줍니다. 이항 연산자이며 항이 두 개고요. 피연산자는 참조 변수와 타입으로 나눕니다. 즉 여기서 타입은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 이름. 그래서 참조 변수는 확인을 위한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말하고 타입은 확인을 하기 위한 소속 클래스의 이름을 말한다.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true가 되면 확인하는 타입으로 형변환, 다운캐스팅을 할 수 있다. false가 나오면 해당 클래스의 형변환이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원래 고유한 그 녀석의 그 객체의 그 인스턴스의 타입을 확인하는 타입이 맞니? 네, 아니요. true, false로 반환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의 사용 코드를 보시면요. 자, 보면은 변수를 쓴데 boolean is family, family가 맞냐? 네, 아니요. 하겠죠. 그러면 참조 변수명, 객체 변수명을 놓고 뒤에 띄고 instance of 띄고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시면 요 instance of가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를 반환을 해주게 된다. 자, 아래 코드 보겠습니다. bird B 치킨으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is chicken B instance of chicken 클래스. 그러니까 치킨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준 인스턴스냐 치킨의 인스턴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true 값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if is chicken이 true면 너 사실은 닭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패밀리가 아니다. 오타가 나면 우리 패밀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인스턴스 오브도 사용이 간단하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C++에서는 다이나믹 캐스트라는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에서는 인스턴스 오브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어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배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왜? 아직은 혼돈이 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지금 기초 문법들을 진행하고 계실 거니까 기초 문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진 않겠지만 이 자바의 이러한 개념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2 과정에서 다시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때 혼돈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업타운 캐스팅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볼 텐데요. 객체 목록을 관리하는 예입니다. 즉 여러 종류의 새를 하나의 목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의 배열을 생성을 해서 업캐스팅을 해서 다수의 객체를 저장, 대입 관리할 수 있다. 배열이니까요. 이때 자손 타입의 고유 메서드를 참조가 숨겨지는 거, 그쵸? 고유 메서드 참조는 숨겨지죠. 그리고 고유 기능 참조를 위해서는 다운캐스팅이 필요하다. 목록 순서에 어떠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새 중에서 치킨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도브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이글 들어오고, 서로 다르게 순서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순서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건 나중에 좀 세부적인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실제 객체 타입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예를 든 겁니다. 지금 bird 타입의 bird list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new 10개짜리. 새를 10마리 저장할 수 있죠. 자, 만약에 0번에 도브를 집어넣고 1번에 치킨을 집어넣고 2번에 이글을 집어넣습니다. 캐스팅, 업캐스팅에서 집어넣은 것이죠. 다 관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0번은 도브 타입이냐? 아까는 이전에는 불린 타입으로 결과를 뽑은 다음에 했고 바로 이 부문에 대입을 하면은 얘가 true냐 false냐를 주겠죠. 자, 그러면 도브면은 비둘기 고유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캐스팅 해가지고요. 다운 캐스팅해서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캐스팅 코드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치킨이면 0번이면 치킨 고유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도 다운 캐스팅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 고유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얘는 요 사이에 다운 캐스팅 코드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들 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불편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향후에 배우게 될 array list 또는 list라는 클래스로 모든 객체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 그때도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다형성의 동적 바인딩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도 개념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시고 학습하시고 연습하셔야지만 이 개념들이 몸에 익혀지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엔 왕도가 없어요. 정도도 없고요. 정도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습해라. 이게 정도죠. 코드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선배들도 지금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취업해 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배들 역시 꾸준한 연습에 의해서 지금의 회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코드는 단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 이렇게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드리면서 인스턴스 오브는 다음 시간에도 동적 바인딩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진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자,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보 상속관계의 업캐스팅의 실습 관리입니다. 객체 관리 실습. 자, 메인 함수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 그리고 이 안에 웨펀 클래스, 건, 탱크, bow 클래스가 있습니다. 무기죠. 자, 당연히 웨펀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겠죠. 다 상속 관계입니다. 웨펀이 조상이고 건, 탱크, bow는 전부 다 자손 클래스입니다. 웨펀 클래스에는 attack 메소드가 존재를 합니다. 공격하다라는 문장을 출력할 겁니다. 근데 건과 탱크와 bow에는 attack들을 전부 다 overriding을 할 거예요. 그러면 총을 발사하는 것, 탱크로 공격하는 것, 활로 공격하는 것은 다 각각 다르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메인에서 웨펀 클래스 타입의 배열을 5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5개를 만드시고, 이 5개를 만들고 나서 이 안에다가 건, 탱크, bow에 해당되는 객체를 이 배열에 만들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키보드로부터 선택을 하도록 1번이면 건, 2번이면 탱크, 3번이면 bow를 생성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좀 더 코드가 깔끔해지겠죠. 직접 다이렉트로 대입하지 마시고요. 약간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다이렉트 대입이었고요. 자, 이 문장에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력 값 숫자에 의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고, 오버로딩 함수는 각 무기에 맞도록 해당 무기의 오버로딩이 아니죠. 오버라이딩이죠. 단어가 틀렸네요. 다.
오버라이딩 함수는 각 무기에 맞도록 해당 무기의 공격을 표시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및 호출 관계는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서 각 무기의 객체를 입력하는 번호에 의해서 생성을 하고 목록에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무기 배열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어택 메소드를 호출을 하시면 다운 하실 필요 없이 각각이 호출되겠죠. 왜냐? 오버라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캐스팅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운은 다음 시간에 다형성을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출 방법 동일하고요. 제출기한 엄수에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네. 직접 작성을 해 보시고, 예. 궁금한 점, 의문점 있으시면 질문, 카톡을 통해서 단톡방 있죠?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교시까지 수업 마치고요. 이번 10주차 수업 진행하는데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 즉 객체지향의 마지막 개념, 다형성에 대한 얘기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